안녕하세요. 이 시간 라디오처럼 조용히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 나갈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집이 제일 편해졌다는 느낌.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주말 일정이 비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래 있으면 답답했는데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성격이 변한 걸까요? 사실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동하고 신경 쓰는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히 나가서 피곤해지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조금씩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으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어떻게 가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느끼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 변화는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외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편안해지는 방식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생활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왜 집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부담 없이 라디오 틀어놓듯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나 이 시간 꽤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전에는 집에 오래 있으면 괜히 뒤처진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괜히 조급해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내 속도를 되찾는 장소가 된 겁니다. 괜히 늦잠을 자도 괜찮고 식사를 조금 늦게 해도 괜찮고 하루 일정이 흐트러져도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기준이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항상 어딘가에 맞춰야 했고 누군가의 속도를 따라가야 했지만 집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기보다 회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여도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머릿속은 차분해집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다음 날을 시작하는 힘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피해서 숨은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진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뒤 사람들의 취향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요. 지금처럼 라디오 켜두듯 편하게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의외의 변화를 하나 더 겪게 됩니다. 바로
취향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즐기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외식, 모임, 약속, 이동, 이런 것들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취미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맛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TV를 켜는 대신 라디오나 유튜브를 틀어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리가 너무 크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됩니다. 요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옆에 누군가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요즘은 보는 콘텐츠보다 틀어두는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지루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조금 느려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른 자극보다 편안한 반복을 선호하게 된 거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취향이 바뀌었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에 조금 더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의 생활 방식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래 있으면 괜히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집에 있어도 그런 불안이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쉬는 시간이 아니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면 그게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이걸 한번 깨닫고 나면 굳이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괜히 나가서 피곤해지기보다 지금 이 상태가 괜찮다면 그걸 지키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유지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더 채울지보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욕심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을 오래 가져가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맞는 리듬을 지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된 순간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말을 하면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도망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이 된 공간에 가깝습니다. 밖에 나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나가야 하니까가 아니라 지금 나가는 게 나한테 맞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무조건 움직이던 예전과 달리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 끝에 집에
머무는 선택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점검하는 장소가 됩니다. 지금 피곤한지, 지금은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잠깐 바람을 쐬고 오는 게 나은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래 있어도 생활이 흐트러졌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돌아와 집 문을 닫는 순간 괜히 마음이 놓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집은 이제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숨 고르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할 시간으로 보지 않고 유지해야 할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생긴 이후부터 생활의 속도도 선택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집을 기준으로 달라진 하루의 모습에 대해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밖으로 나갈 준비부터 했다면 요즘은 집안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천천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잠깐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은 루틴들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하루 전체의 리듬을 꽤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집에 있으면서 괜히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돌아보면 하루가 엉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이동과 괜한 피로가 줄어들면서 하루가 더 또렷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쉬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루틴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생활이 느슨해졌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맞는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집에 있는 시간이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비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았습니다. 식사, 커피, 이동, 약속, 이런 것들이 당연한 소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돈을 쓰는 기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나가서 쓰는 소비보다는 집에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에 눈이 가게 됩니다. 조금 더 편한 의자, 조금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실내화, 조용한 음악이나 틀어두기 좋은 영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소비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생활의 만족도를 조금씩 높여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생활이 꽤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필요 없는 소비는 줄고 자주 쓰는 것에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변화는 지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생활이 단조로워졌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조금 더 단순해지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소비 습관의 변화는 사람들의 만족 기준 자체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작은 만족들을 만들어내는지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만족들입니다. 예전에는 크게 즐거운 일이 있어야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꼈다면 요즘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루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공기, 평소보다 조금 맛있게 느껴지는 커피, 조용한 시간에 들리는 라디오나 유튜브 소리, 이런 것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 있으면서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꽤 괜찮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덜 흔들린 하루. 요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큰 만족은 없지만 작은 불편도 없는 상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체감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굳이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남들 보기에 어땠는지가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괜찮았는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라디오처럼 이 이야기를 틀어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비슷한 이유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담 없이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라디오처럼 조용히 듣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아침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알람을 여러 번 미루기도 하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히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아침. 예전처럼 아침을 전투처럼 시작하지 않게 된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하루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처럼 준비하면서, 움직이면서, 혹은 가만히 있으면서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예전의 아침을 떠올려 보면 유난히 숨 가빴던 기억이 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고 늦지는 않았는지부터 생각하고 아직 몸이 덜 깬 상태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첫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불안했고 조금만 늦어도 하루 전체가 흐트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아침은
항상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약속 시간, 정해진 일정에 나를 끼워 맞추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방식이 꽤 무리였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속도를 내는 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침은 예전처럼 무조건 서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떤 리듬으로 가져갈지 가볍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침을 더 느리게 만들었지만 하루 전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사람들이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하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침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서 사람들은 뜻밖의 변화를 하나 더 느끼게 됩니다. 바로 하루가 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서두르다 보면 작은 일 하나에도 기분이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알람을 못 들었거나 버스를 놓쳤거나 준비가 조금 늦어졌을 때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아침을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큰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깐 멍하니 있는 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는 시간, 이런 짧은 여유가 하루의 기준선을 조금 낮춰줍니다. 그래서 낮에 생기는 작은 변수에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얼마나 많이 해낼지보다 어떤 상태로 하루를 보낼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느려진 아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하루를 오래 버티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조금 느리게 시작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시작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침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하루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요즘 사람들이 아침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는지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사람들은 예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챙겨보거나 일정을 빽빽하게 정리하거나 하루를 계획으로 꽉 채우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부지런해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굳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세상의 소식을 전부 알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대신 하루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날씨를 한번 보고 오늘 무리하지 않아도 될지 가볍게 점검하는 정도. 이렇게 아침을 단순하게 만들면 하루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을 하루의 준비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살짝 맞추는 시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침을 게으르게 만든 게 아니라 아침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든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는 이 흐름 그대로 요즘 아침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로 이어집니다. 요즘 아침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시간부터 확인하거나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로 세상 소식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밖과 연결된 상태로 하루를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가장 먼저 바깥을 보기보다 자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잠깐 그대로 누워 있거나 천장을 바라보며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시간을 조금 주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아침은 생각보다 하루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이미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 생기는 작은 일에도 덜 예민해지고 하루가 예상보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침을 무언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루의 분위기를 정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해야 할 일 목록보다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몸이 무겁다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아침을 단순하게 가져갑니다. 이런 선택은 하루를 게으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를 덜 망가뜨리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모든 걸 다 해내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에는 뉴스 대신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두거나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소리는 아침을 방해하지 않고 하루에 서서히 몸을 적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의 시작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흐름은 아침 루틴이 하루 전체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침은 그냥 아침일 뿐이고 하루는 하루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의 속도가 느려지고 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부터 조금 덜 긴장된 상태로 흘러갑니다. 이 상태는 하루 종일 은근히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실수가 생겨도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획이 조금 어긋나도 그럴 수 있다는 여유가 남습니다. 이 차이는 눈에 확 띄지 않지만 하루가 끝날 즈음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유난히 지치지 않았다면 그날 아침은 대체로 무리하지 않은 아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침
루틴을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꼭 해야 한다거나 책을 몇 쪽 읽어야 한다거나 무언가를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아침을 무너지지 않게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창밖을 잠깐 바라보는 것, 라디오나 잔잔한 소리를 배경처럼 틀어두는 것, 이런 사소한 루틴이 하루 전체를 생각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을 잘 보냈다는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해냈는지가 아니라 아침이 끝났을 때 마음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하루를 버텨야 할 시간으로 보기보다 지나가도 괜찮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아침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오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은 아침이라는 시간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기분을 조용히 결정짓는 순간이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하루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전체의 감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요즘은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정도로 마음이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를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하루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 시간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조금 느리게 시작한 사람들은 하루에 쓸 에너지를 아침에 미리 다 써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배분의 문제입니다.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리면 낮과 저녁은 버티는 시간이 되지만 아침에 힘을 아껴두면 하루가 훨씬 고르게 흘러갑니다. 이 변화는 생활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렸다면 요즘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 지금 아니어도 괜찮은 결정들, 이걸 조금 미루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침의 태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게 보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생활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무엇을 해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오늘 얼마나 덜 지쳤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하루가 조금 엉켜도 그럴 수 있다고 넘기게 되고 계획이 틀어져도 스스로를 크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하지만 더 오래 끌고 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진행되지만 쌓이고 나면 생활의 질을 분명히 바꿔놓습. 요즘은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약속을 미리 잡아두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말 일정이 비어 있으면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은 뭔가 빠뜨린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약속을 만들었고, 그날이 아니어도 될 만남까지 미리미리 정해두곤 했습니다. 그때는 약속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는 성실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약속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시간 자체보다 그 전후로 들어가는 준비, 이동, 대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의 피로까지 약속 하나가 하루를 통째로 차지해버리는 경우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다가오면 기대보다 부담이 먼저 느껴지는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진 것도 아닌데 그 과정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하루하루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변화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며칠 뒤에 나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속을 잡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그날 컨디션 보고요. 가까워지면 다시 얘기해요. 이런 말들이 변명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이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막상 무엇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빈 시간이 생기면 괜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요즘은 그 빈 시간 자체가 하나의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약속이 없는 날이면 괜히 혼자인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속이 없는 날이 오히려 숨을 고를 수 있는 날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시간을 계산할 필요도 없는 하루. 이런 날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혼자된 시간이 꼭 외로움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약속이 줄어들었는데도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는 굳이 약속을 자주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약속을 잡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때 상황 보고입니다. 이 말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괜찮은 상태에서 만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약속 하나에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약속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면서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만남을 앞두고 괜히 긴장하거나 피곤해하는 대신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만나는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약속 좀 줄였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약속의 개수보다 생활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약속 방식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채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람을 만나는 방식. 이 방식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고 관계를 서서히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즘의 약속은 줄어든 게 아니라 정리된 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혼자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 변화가 꼭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자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습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만들고 피곤해도 사람을 만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괜히 채우려고 했던 기억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괜히 설명해야 할 것 같은 마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을 싫어하게 돼서도 아니고 관계를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 속에 있어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더 피곤해지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긴 시간이 아니라 필요해서 남겨둔 시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피곤한지, 지금은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상태인지.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만나야 하니까가 아니, 요즘은 예전보다 뭔가를 굳이 애쓰지 않게 됐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괜히 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았고 항상 바빠 보여야 제대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비어 있으면 괜히 불안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억지로 만들어서 하루를 채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방식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계속 애쓰는 상태로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만 하게 되고 결국 지치게 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지치지 않게 하려는 선택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속도가 내 속도일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마다 마음이 급해졌다면 요즘은 그 조급함이 조금 덜해졌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해내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히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는 시간으로 꽉 채우지 않아도 그냥 보내도 괜찮다는 감각. 이 감각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예전처럼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완벽해 보이기보다 유지 가능한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상태, 내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쓰지 않는 하루가 오히려 더 오래가는 하루가 됩니다. 잘 쉬는 것도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이제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이런 날들이 늘어나는 게 요즘 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않게 됐다는 건 삶을 대충 산다. 요즘은 예전보다 스스로에게 세워둔 기준을 조금 낮췄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말은 대충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괜히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뭐든 평균 이상은 해야 할 것 같았고 남들만큼은 따라가야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나보다 조금 위에 있었고 그 기준에 맞추느라 하루가 빠듯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방식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높게 잡을수록 잘 해낸 날보다 못 미친 날이 더 많이 쌓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준을 낮췄다고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하루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뭔가를 못했다는 생각보다 무사히 지나왔다는 감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자기 자신에게 괜히 실망하기보다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고 조용히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을 낮췄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은 이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평가할 때 성취한 것부터 떠올렸다면 요즘은 지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기보다는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준이 높을수록 하루하루는 짧게 타오르고 기준이 낮아질수록 하루는 조금 더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완벽한 하루보다 지속 가능한 하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잘 해낸 하루보다 내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루. 이 기준이 생기면 비교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속도에 괜히 맞추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기준을 낮춘